또 이제 조금 흐름들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또 이제 매일 저축이 조금 올라와 줬고, 또 좋았을 때도 있고, 근데 조금 마이너스일 때도 좀 있긴 있었어요. 배팅했을 때. 매번 수익을 조금 냈으면 참 좋았었는데, 약간 어떤 때는 또 본전치기, 어떤 때는 또 이제 수익이 조금 나고, 이런 구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지난주는 무엇보다 메인이 잘 들어왔어요. 그죠? 메인이 조금 계속해서 조금 적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적중들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는 약간 종목별로 접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종목별 접근해서 NBA는 이제 좀 들어가졌고, 또 메이저리그는 또 이제 우리 또 역배도 잘 노리고 잘 갔었는데, 애틀란타 또 역배가 조금 아쉽게 됐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축구는 또 리옹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인터밀란과 또 헤이렌베인이 너무 잘해줬는데, 리옹이 또 앙제전에 또 6연승이었는데요. 그게 또 아쉽게 조금 무승부로 끝나는 바람에 조금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매일 접종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한번 또 차근차근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약간 메인 라인업은 5배입니다. 5배고 이제 조금 주간 경기 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접근을 조금 해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경기 한번 또 화끈한 승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SK와 또 서울 삼성의 S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도 지금 나름 또 이제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또 정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전 경기 또 물론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5게임 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조금 밟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서울 SK도 조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또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 승리를 하잖아요. 오늘 경기 또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은 또 이제 한 게임 차로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정관장과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하고 정관장에 승리를 한다면은 상대전적 4승 2패로 조금 더 유리한 구조에서 또 2위 자리를 조금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SK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또 서울 삼성도 동기부여가 있죠. 지금 이제 꼴찌, 탈꼴찌 이런 부분을 조금 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서울 삼성도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 다음 경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다. 무엇보다 이제 또 가스공사와의 또 홈 경기 일정 이렇게 조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단 양 팀들 또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오늘 경기 두 팀 다 승리를 거두면 참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경기가 또 이제 또 순위 경쟁을 조금 펼치는 팀들과의 또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울 삼성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에 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도 니콜슨이 조금 빠지고 나서 캐런 칸터의 또 활약이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뭐 일단 원위급이죠. 원위급으로 또 폼이 조금 좋다 보니까 전 재계약도 조금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득점이나 또 리바운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일단 역시 또 SK가 또 삼성전에서 올 시즌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SDB 같은 건 약간 조금 접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올 시즌 SDB에서는 일정 수준 약간 SK가 조금 우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역시 또 수비 밸런스에서 또 이제 무엇보다 서울 삼성이 조금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저 수비 지표예요. 리그 수비 지표인데 SK는 그래도 평균 실점이 또 75.2점 이렇게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실제 또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평균 실점이 또 리그 2위로 83.5점으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지표적으로 과히 또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 SK는 두 경기를 전부 다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또 이제 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경기를 지더라도 또 이제 다음 경기 서울 삼성전을 승리한다면은 그래도 탈꼴찌 5명을 조금 벗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이 경기는 약간 서울 SK의 조금 유력한 내용들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약간 접전 경기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뭐 SW답게 접전 경기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금 현재 서울 삼성이 원정에서 또 5연패를 당하고 있는 최근의 페이스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일단 저는 SK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오재현이나 돌렌티노 이런 자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김낙현은 또 복귀를 했지만은 딱히 또 김낙현이가 SK와는 또 결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가다 또 보일 때도 있긴 합니다. 그죠? 물론 직전 경기는 또 이제 3점 8개 중에 6개를 꼽아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김낙현은 조금 가스공사나 또 고양소로 이런 팀들이 조금 맞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래도 SK의 전력 우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SK 사이드 핸디값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61.5 기준점이라면은 양 팀들 매치가 또 어느 바가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때는 다득점이 났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득점이 났을 때가 좀 있고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간 SK가 약간 득점력도 조금 준수하게 한 경기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수비도 조금 좋아졌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약간 이 경기가 그래도 조금 언더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SK 아직까지 4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런 애들이 좀 있고 서울 삼성도 탈꼴찌를 노리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이 경기는 조금 SK 우세를 조금 고려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판정 시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랑 감독 자체도 이 판정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 또 4월 5일날 재심 요청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재심 요청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일단 역시 또 국제룰과 또 국내 로컬룰 이런 부분들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뭐랄까 시즌 내내 이렇게 들어왔던 서브베이스들은 무조건 이제 또 인으로 조금 판단을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결승전과 정규리그 때 또 판정이 약간 달라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저는 요 경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 경기로 대한항공 우승으로 또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키움 오버와 함께 또 약간 토요일날 또 승리를 거둬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현대캐피탈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한항공 상당히 또 치열한 매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 홈 경기가 더 좋은 팀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또 홈에서도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도 약간 원정에서는 범실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지만은 역시 또 체력적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플레이오프부터 지금 결승전까지 4경기 연속으로 지금 풀세트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물론 의지도 또 돋보이고 물론 경기로 또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5번의 앞에 4경기를 전부 다 풀세트 접전 또 그리고 또 우카와의 또 2차전은 또 4세트 때 41대 39로 상당히 또 길었던 듀스 절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캐피탈 정배당은 조금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여자부 경기들도 올 시즌은 3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3대0으로 끝났는데 전 체력적인 이슈 충분히 또 약간 이제 대한항공의 우세를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당 프레임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지석, 임동영, 마소, 뭐 정환용 최근에 또 공격 라인업들 상당히 또 고르게 조금 페이스가 조금 좋은데다가 한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전 대한항공과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5 기준점이라면은 그래도 일단 요 경기는 또 현캐 홈이라면은 약간 그래도 일방적으로 조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죠. 또 대한항공도 원정 경기라 해서 뭐 그렇게 조금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경기들이 조금 없었다는 점에서 요경은 조금 오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도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 경기 때도 약간 조금 지친 모습들 몇 번 조금 연출이 됐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긴 잠깐 역시 조금 대한항공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대한항공 역배 프렌도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오버도 한번 또 노림수 이렇게 한번 또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세트 때 지난 경기 때 레오의 지친 모습들이 나왔다는 점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드네스와 코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코모 오치는 이제 또 챔스권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모네와 또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돌풍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크레모는 약간 퍼져버렸죠. 근데 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돌풍의 핵으로서 이제 또 강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경기에서는 또 유벤투스를 잡아냈고요. 에이스 로마도 잡아내면서 일단 또 두비카스, 파스 이런 점들의 공격진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그리고 또 모라타도 또 폼이 좋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코모의 또 페이스는 거의 또 상위권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 경기 또 데이비스가 또 부상이에요. 데이비스가 또 주포 데이비스가 빠진다면은 약간 또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조규성과 또 같이 뛰었던 부쿠사가 지금 현재 또 부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지금 언제 어떻게 보면 또 차니올로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공격진들이 조금 폼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또 득점력에서의 문제들을 우디네세가 올 시즌 내내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역시 또 코모의 또 공격력 상당히 또 고무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모 사이드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올 시즌 또 이제 코모가 무엇보다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7승 4무 3패로 실제 또 홈 대비도 상당히 또 좋지만 원정 경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언어바는 굳이 건들지 마세요. 언어바 패스하시고 승패라는 데서 약간 조금 뭐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챔피언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도 이제 거의 또 막바지로 조금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제 조금 순위를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중요한 순위만 조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츠머스와 이제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 팀 다 역시 또 강등권에 놓여져 있죠. 자, 순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셰필드 웬즈데이는 강등 확정입니다. 승점 마이너스 6점이에요. 6점. 차감됐던 것도 조금 그렇고 1승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강등이 확정이 된 상태고, 자, 지금 현재 옥스포드 40점, 포츠머스 지금 이제 41점으로 지금 강등권 다툼에 또 놓여져 있는 양 팀들의 상당히 또 중요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의 경기력들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는 실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포츠모스도 지금 현재 조금 리듬감이 좀 안 좋아요. 홈에서 최근 4연패를 당하고 있고, 옥스포드는 잘 안 지고 있는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의 득점들은 상당히 또 미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원활하지 못하죠. 두 팀 다 최근에 더 페이스도 일단 흐름상 포츠머스는 홈에서 꾸준하게 득점력 난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옥스포드는 또 원정만 가면 조금 고전하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다득점을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다. 2.5 기준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또 최근에 또 포츠머스의 또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약간 부상 여파도 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약간 옥스포드가 지지 않는 경기 방향성, 역시 또 프랜사이드나 약간 무승부각을 조금 보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옥스포드 같은 경우도 조금 원정에서 랭크시어 이런 자원들이 조금 득점력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무승부 프랜 또 2.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포츠머스의 전배당은 조금 납득까지는 않아요.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롤과 노리치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롤이 지금 현재 미쳤어요.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미롤이 지금 현재로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미들즈브로과의 또 경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들즈브로가 약간 경기력이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이제 약간 2위 수성,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까지 코번트를 또 추격하는 그런 면모들 꾸준하게 조금 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자, 그건데 또 미럴 같은 경우 무엇보다 또 최근 또 홈 경기도 상당히 또 준수한데 노리치전에 최근에 또 2연승이에요. 상대전에 2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미럴은 또 노리치전 작년부터 포함해서 2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준수한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노리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무엇보다 1군 부상자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크마도 지금 현재 가용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줄부상 악재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군 멤버 구성이 안 될 정도야. 그런 내용으로 노리치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약간 미럴 사이드 공략 포인트도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무엇보다 노리치 미럴전의 2연패입니다. 2연패인데다가 부상병동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 요게는 충분히 또 미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굳이 또 본다면은 2.5봐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츠와 아탈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탈란타도 이제 챔스 탈락을 했죠. 챔스에 조금 멀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리그 7위에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레츠도 지금 이제 강등 버프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강등권에서 약간 탈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버프가 조금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약간 득점이 안 되고 있어. 득점에서 훨씬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이고요. 지금 이제 아탈란타는 스카마카가 부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제 또 크리스토피치가 또 가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부상 여파들이 그래도 조금 최근에 개선이 조금 됐어요. 스카마카, 히엔 요런 자원들 빼고는 거의 풀 멤버 구성을 조금 끌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뭐 일단 파샬리치나 또 이제 약간 크리스토피치, 케텔라이르 요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약간 그래도 아탈란타의 승리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치는 원정이 조금 부진하긴 해요. 원정 성적이 4승 6무 4패야. 원래 또 아탈란타는 원정 극강이긴 하죠.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요 경기는 핸디는 조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핸디 사이드로는 지금 현재 배당도 조금 말해주듯이 조금 위험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체가 또 최근에 지더라도 대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조금 없는 페이스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핸디는 조금 먹음직스럽게 조금 주어져 있긴 하지만은 핸디 사이드의 고민은 조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약간 핸디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디 무승부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일반승에 관해서는 그래도 아탈란타 사이드로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레체가 지금 슈틀리치 포함해가지고 공격이 안 되고 있어요. 공격이 안 되고 있고 반다소 팀 이런 자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가볍진 않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또 약간 멤버 구성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하셔도 좋겠다. 약간 핸디 무승부 아니면 또 이제 약간 2.5 언더 이런 부분을 약간 고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 아탈란타 핸디는 조금 조심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역시 또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은 그래도 약간 레츠 상대는 조금 좋았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블랙번과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조금 문제예요. 자, 지금 블랙번 같은 경우도 19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강등권과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지금 현재로 웨스트브로미치도 지금 현재 약간 20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두 팀 다 일정 수준 강등권과의 격차는 살짝 조금 벌려놓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죠. 근데 약간 블랙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무엇보다 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올 시즌 홈 경기가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또 웨스트브로미치도 또 토마스 아산테가 팀을 떠나고 나서는 그냥 또 이제 하위권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또 안 풀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역시 조금 손이 가는 매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요 두 팀 다 지금 현재 약간 상황이 조금 비슷해요. 일단 홈부진의 블랙번 물론 또 최근 경기는 또 잘 안 지기네 두 팀 다. 약간 시즌 막판 되면서 승점 관리가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도 약간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두 팀 다 최근 맞대결도 역시 또 팽팽합니다. 팽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승점 1점이더라도 두 팀 다 조금 아쉬운 분위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상위권을 또 노리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일단 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약간 따박따박 승점 1점이더라도 두 팀은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승부 가능성, 또 프랭 가능성 조금 좋게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됐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예요. 어느 반은 조금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반은 버리시고 무승부 프랭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스톨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약간 충격적인 경기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죠? 좀 아쉬웠죠. 우리 또 이제 왜냐면은 주말 박스를 조금 안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셰필드를 조금 좋게 봤었습니다. 근데 약간 셰필드 경기가 3대1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다가 3대3이 돼버렸어요. 스완지 상대로. 그러면서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물론 다른 박스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더 먹을 수 있었다. 요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죠. 일단 최근에 또 약간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도 13위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아까 브리스톨의 홈바를 조금 생각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제 뭐 직전 경기만 놓고 봤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 약간 후반부에 약간 후반전 수비 집중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기들이 몇 경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최근 실점도 상당히 또 늘어나 있고 그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비 균열들이 조금 심각할 정도로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버도 좋아요. 2.5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뭐 브리스톨 입장에서 지금 13이다 보니까 어떤 또 굳이 수비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일단 에밀리스 또 트윈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도 또 홈에서는 나름의 또 한 방이 또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접근은 역시 또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이 될 것 같아요. 프레임이 될 수 있고 다음은 또 오버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약간 역배 가능성이나 무승부의 가능성 이렇게 한번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셰필드의 수비가 갈수록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브리스톨이 지지 않는 경기 또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패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무승부나 약간 역배 등은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경기는 프랭과 오버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더비 카운티와 스토크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크 시티도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는 어느덧 또 8위 자리까지 좀 올라왔어요. 상대 또 최근에 또 더비가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또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또 놔두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스토크도 공격적인 운영이 들어가야 되고 더비 카운티도 역시 또 약간 5위 자리 이상 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동규별과 맞물리는 양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더비 카운티 최근 홈 경기가 4연승입니다. 원래 시즌 초반은 안 그랬어요. 시즌 초반은 홈 경기도 조금 고전을 하고 특히 또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홈 경기는 4연승의 반등세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코번트리 원정에서도 또 3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은 나름 또 득점력을 조금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더비 카운티의 경기력들을 조금 반영하는 경기들이 좀 있었고 스토크 시티를 직전에 우리가 또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또 경기 또 2대0의 또 승리 또 예측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마인까지 접근 포인트를 조금 가져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또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늘 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스토크는 최근 원정 경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 4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4연패를 달리고 있고 더비 카운티는 홈에서 지금 4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양 팀들은 일정수는 또 홈발이 조금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더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데이비드 오조 또 뭐 일단 브레레턴, 아니면 또 칼튼 모리스 이런 공격진들이 상당히 또 더비 카운티 임팩트 있는 후반기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합이 잘 맞는 느낌들. 충분히 또 더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실 때 핸디가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 요 경기도 핸디 값은 개인적으로 물론 또 마인까지 보기에도 조금 뭐랄까 스토크전에서 약간 조금 고전하긴 했거든요. 약간 스토크전에서 조금 고전했던 멤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약간 핸디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일반승 가능성은 그래도 더비가 조금 더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욕심 없이 한번 접근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핸디는 약간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핸디 무승부 아니면 또 핸승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스토크가 원정에서 4연패로 조금 부진하긴 해요. 최근에 리듬감이. 아무튼 더비사이드 어느 번은 패스입니다. 어느 번은 패스하시고 더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입스위치와 버밍엄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밍엄은 최근 또 원정 2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블랙번과의 홈 경기도 1등의 패배를 당했죠. 또 주말에 당하면서 야, 블랙번전의 패배는 조금 그렇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입스위치는 직전에 또 미롤과의 또 매치에서 1대1의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일단 입스위치가 지금 현재 4위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미롤과의 또 격차가 지금 현재 승점 3점 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2위 도전, 다이렉트 또 승격을 노릴 수 있는 2위까지의 또 도전 가능성을 조금 보게 만든다. 직전 미롤전은 또 미롤의 컨디션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한다면은 최근에 버밍엄은 약간의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약간 입스위치가 오시면 홈이 극강이에요. 홈에서 지금 이제 20경기를 치렀는데 1패밖에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20경기 동안 12승 7무 1패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홈 경기를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양 팀들이 약간 무승부율이 조금 높은 매치긴 한데 오시는 버밍엄 시티가 원정 성적이 5승 3무 12패에다가 최근에 또 3연패로 또 부진하다는 점들, 역시 또 약간 경기력이 최근 7경기 동안 5패를 당할 정도로 후반기 경기력들이 하락세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이 스위치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은 최근에 5번의 매치에서 4번이 무승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 버밍엄의 원정 경기력, 또 하락세, 또 최근에 또 경기력도 계속해서 조금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입스위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좋게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죠? 핸디값 잘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한번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정리대장님이었구나. 아, 나 또,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딴 분한테 보내버렸어, 내가. 죄송합니다. 아, 그게 정리대장님이었군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일단 오신 분들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프레스턴과 또 퀸즈파크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레스턴 같은 경우도 1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동기부여가 있죠. 아직까지 조금 강등권과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름 또 약간 최근에 약간 조금 경기력들이 프레스턴도 조금 균열들이 조금 보이는 패턴들이 좀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프레스턴이 나름 또 이제 시즌 중반부 활약들이 조금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약간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약간 옥스퍼드, 코번트리, 노리치전에서도 계속해서 실점이 있었고, 스토크전에서도 3대1, 또 이제 약간 레스터전에서도 2대2 또 무승부를 그렸지만 역시 또 매 경기에 실점이 있다는 점들, 요거는 과연 조금 좋은 패턴은 아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퀸즈파크는 최근에 약간 상승세예요.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츠머스전에서 6대1의 대승을 거뒀고요. 와포드전에서 2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또 우리가 또 퀸즈파크 사이드로 접근을 조금 해서 조금 좋은 적중이 됐던 경기가 좀 있었죠. 조금 찾기, 여기 있네. 7.7배. 7.7배 우리가 또 요때 당시에 또 7.7배 적중이 조금 주말에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코번트리, 라이온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또 적중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아무튼 이제 또 퀸즈파크도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그 경기 때도 약간 증명을 했어요. 수비도 조금 좋고, 물론 홈 경기긴 했지만은 상당히 또 득점에서도 조금 집중도 있는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무엇보다 약간 부상 복귀자들도 조금은 있고요. 일단 역시 부상 여파가 시즌 중반에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극복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프레스턴의 최근 수비 분할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퀸즈 역배나 약간 조금 프렌스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공수 밸런스는 조금 더 퀸즈가 조금 더 조금 퀄리티 있는 경기를 또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최근에 3연승의 페이스도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나왔다는 점들, 공격 폼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약간 퀸즈의 퍼포먼스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당 플랜 또 추천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프레스턴의 수비를 봤을 때는 요 경기는 2.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와 레스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스터는 22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승점 40점대
1점대 이런 팀들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마지막까지 집중도는 레스터가 조금 안고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시필드 웬즈데이는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1승밖에 없죠. 1승 9패 30패를 당할 1승 9무 30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득실 마진도 24골에다가 8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올 시즌 이제 또 홈 성적도 20경기 동안 5무 15패를 당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3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비딜이나 뭐 일단 파타우 이런 자원들이 또 건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무카사도 최근에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용인은 아무래도 조금 체급차가 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이제 레스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또 시필드 웬즈데이는 뭐 지금 현재 솔직히 또 2부 리그급의 전력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레스터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한번 또 핸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레스터도 지금 현재 셰필드 경기가 수비만 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어차피 강등이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어떤 팀들이든 약간 조금 같이 맞붙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약간 조금 오버도 괜찮을 것 같아. 또 레스터도 원정 실점은 조금 높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버도 긍정점, 레스터 사이드, 핸들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게는 이제 와포드와 찰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와포드도 9위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까지 또 경기력의 반등세 또 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역시 또 플레이오프 진출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반면 또 찰턴도 지금 현재 18을 달리고 있습니다. 18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강등권과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내야 되는 양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포드가 최근에 또 이제 퀸즈파크 상대로도 약간 조금 패배를 당하고 약간 레스터전에서 조금 이제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약간 부상 여파, 징계 여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지금 현재 와포드가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찰턴이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 5경기 동안 최근에 무패행진으로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비벼내는 내용들을 원정 경기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또 원정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최근 5경기 동안은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조금 나왔다는 부분들이 저는 약간 고무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서 여기는 약간 찰턴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포도 약간 최근의 경기력들이 조금 부상 여파도 그렇고 홈 경기가 또 준수한 팀이긴 한데요. 최근의 경기력들은 다소간에 조금 흐름이 끊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뭐 일단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뭐 7경기 동안 무득점 경기들도 일단 4차례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득점 효율성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 약간 무승부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약간 어느 반은 조금 언더가 땡기는 경기긴 해요. 언더가 땡기는 경기인데 일단 어느 반은 굳이 건들지 마시고 저는 찰턴 프렌이 조금 좋아 보인다. 찰턴 프렌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표가 끝났고요. 두 번째 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금만 조절을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 요렇게 좀 가릴까? 조금 내용적으로 깔끔하게 좀 보자고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표입니다. 두 번째 표 이제 또 유벤투스와 제노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벤투스 그동안의 부상 여파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또 라인업들이 상당히 또 조금 나쁘지 않은 라인업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홈 경기가 훨씬 또 좋았어요. 유벤투스가 지금 이제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었는데 홈 경기만큼은 지금 현재로 또 나름 또 8승 6무 1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무승부 비율이 조금 상위권 치고는 조금 높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잘 안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노아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약간 무엇보다 14위를 좀 달리고 있죠. 약간 근데 무엇보다 이제 조금 최근에 제노아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만 하는 팀은 아니에요. 수비만 하는 팀은 아니고 무엇보다 일단 데로시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로 약간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경기력을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개선이 됐고요. 일단 이제 뭐 노톤 커피나 또 이제 사벨리 이런 점들의 활약도 나름의 또 퍼포먼스가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또 득점이 안 되죠. 제노아도 일단 콜롬보가 또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일단 득점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취약하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블라우비치도 복귀를 했고 일리즈도 조금 복귀를 하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역시 또 유벤투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유벤투스가 또 나름 또 제노아전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핸디값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최근에 역시 또 1대 0으로 승리를 했던 경기들이 너무 많은 팀이고 또 햄무투스죠. 햄무투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골 넣고 약간 지키는 축구들을 다시 또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여기는 핸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잘 지켜요. 그죠? 잘 지키는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드를 가져가는 경기는 대체적으로 조금 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했을 때 일반승이나 약간 조금 핸디 무승부 조금 고려해보시고 약간 END 정도는 그래도 약간 제노아 프렌 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핸디 무승부를 조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또 9,900만원 핸디 무승부 한 폴로 나게 된 적이 있어가지고 햄무를 조금 좋아하지는 않는데 햄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햄무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프레는 또 제노아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다만 또 용기는 2.5 기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스완지와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적으로 이제 또 미들즈브로도 최근 이제 또 상위권에 일단 역시 또 놓여져 있죠. 지금 상대 또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미럴과의 또 승점 1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역전 우승까지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2위 자리 수성은 무엇보다 조금 탈환은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들즈브로가 직전 경기도 제가 또 누가 또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약간 조금 미럴한테 2대0의 패배를 2대1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최근의 경기력들이 약간 다소 조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든지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한번 또 체크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약간 득점에서의 또 하락세, 일단 경기력들 조금 부진들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만났던 상대가 스완지입니다. 최근 또 스완지 원정에서 또 미들즈브로가 조금 고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여기는 약간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또 분석 라인업을 가지고 오늘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요. 유날 또 미들즈브로가 스완지 원정에서 최근에 약간 조금 좋은 템포를 못 가져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들즈브로 그렇다고 또 스완지를 조금 노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경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조금 굳이 추천드린다면 프랜사이드로 한번 생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보시고요. 최근에 또 미들즈브로의 득점 부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언더도 한번 또 생각만 해보시길 바라겠고 승패는 과감하게 조금 한 차례 관망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한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접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나폴리와 AC 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나폴리도 또 무엇보다 또 리그 몰빵이고요. 자, 밀란은 또 올 시즌 또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리그 몰빵의 두 분위기에 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와 3위 맞대결입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또 인터밀란이 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AC밀란도 또 동기부여가 있고 나폴리도 역시 동기부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전 우승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두 팀들의 역전 우승 가능성을 또 노리는 매치가 될 것 같다. 또 이제 또 나폴리가 또 3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AC밀란과의 또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승리를 한다면은 약간 또 순위가 또 2위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폴리가 최근에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데브라이너도 복귀하고 앙기사도 복귀하고 여러 가지 조금 부상자들이 거의 다 조금 합류를 하다 보니까 최근 경기력이 또 나름 또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부상 여파가 많았던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제 홈 성적은 올 시즌 10승 4무예요. 10승 4무로 정말 홈 경기만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안 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AC밀란도 또 원정 성적이 9승 5무일패야.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AC밀란은 풀리식의 폼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진들의 활로가 딱히 지금 좋지 못하다. 레앙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부상 여파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최근에 약간 AC밀란의 공격진들이 조금 부진하다면은 전 요 경기는 나폴리 홈발에 조금 기대치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역시 또 나폴리가 최근에 또 이제 밀란과의 또 매치에서도 조금 근소하지만은 또 우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요 경기 나폴리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홈 나폴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일단 유럽 대항전에서 한 차례 홈 패배가 있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은 홈에서는 나폴리가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나폴리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요 경기 일단 양 팀들 매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리 팀들이니까 약간 저득점도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양 팀들이 그냥 조금 루즈한 경기 운영은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약간 나폴리도 승점 3점을 노리는 또 밀란도 또 원정에서도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5보다 조금 좋아 보입니다.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열어놓으셔도 좋은 경기다. 아무튼 나폴리 홈발과 또 이제 오버사이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헐시티와 코번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코번트리도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1위를 조금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경기력을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고 헐시티도 지금 이제 5위 자리를 달리고 있지만은 역시 또 하위 팀들 뭐 일단 렉섬과 사우샘튼이 최근에 또 경기력이 좋죠. 최근에 또 FA컵에서 아스날도 꺾어냈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헐시티도 프로권 사수를 위해서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양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도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이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면으로 일단 이제 또 코먼트리 최근에 폼이 또 상당히 또 좋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원정 경기도 훨씬 나쁘잖아요. 원정 경기도 최근에 또 4연승이고 또 10승 5무 5패로 원정상도 또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뭐 라이트 토마스 아산테 전반적으로 일단 폼도 상당히 또 준수한 점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헐시티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이제 뭐 나름의 또 경기를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약간 6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6경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코번트리의 밸런스의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코번트리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2.5봐도 충분히 또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헐시티도 실점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일단 코번트리도 원정 실점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타전도 가능하고 또 역시 코번트리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와 또 비아레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로나도 카탈루냐 지역이다 보니까 홈바는 또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최근에 또 빌바오도 또 잡아내고 상당히 또 역시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또 약간 조금 미첼 감독의 닭공 성향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또 이 닭공 성향이야. 최근에 아까 수비 밸런스를 조금 좋지 못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뭐 바나트나 이런 공격 자원들이 조금 폼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또 힐도 또 복귀를 하는 경기고 뭐 스투아니도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공격진들 라인업들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우슈테켄 골키퍼는 오늘 조금 부상이고요.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또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개선이 됐어요. 지금 3경기 무패 행진에다가 무엇보다 지금 현재 또 3위 자리 또 수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또 아요세가 또 복귀를 합니다. 아요세 복귀와 미카우타제 또 페페 이런 자들의 공격진들 상당히 또 폼이 좋고요. 모레노도 역시 또 나쁘지 않죠. 무엇보다 이제 또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 6승 3무 5패로 원정 성적이 약간 조금 홈 성적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무엇보다 지로나전에서 카탈루냐 원정 이 지로나 원정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지로나가 지금 이제 약간 스쿼드가 많이 개선돼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 비아레알의 지금 이 멤버 구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오히려 또 전력적으로 더 좋다고 좀 보셔야 되는데 원정 성적이 아쉬움에도 지로나 원정에서 7연승이야. 7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으로 일단 역시 또 좋은 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비아레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2.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난타전을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난타전 가능성도 충분히 또 열어놓으셔도 돼요. 일단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지루라도 일단 최근에 닭공룰이에요. 닭공룰. 미첼 감독이 또 수비만 하는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라인업을 끌어올리고 있다. BRR도 맞받아친다. 이렇게 봤을 때 오바도 긍정적, BRR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긍정적인 골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리가 조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주 적중들이 쭉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더 좋은 폼으로 한번 더 적중 내용들 더 맛있게 조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맛있는 적중, 좋은 적중, 큰 적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장!